세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김동현 교수인데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수학됐습니다. 현재 한림의대 사회학 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제목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관리의 체계의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안을 위한 문제 제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제목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시면서 이종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좀 되돌이켜 봐야 되는 지점인데 지금 여러 단체 정부 기관 포함해서 이 백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일어났던 여러 상황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제 K 방향에 대한 이제 성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점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 오늘의 이 심포지엄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여러 대응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그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미국 CDC에서 결국 이런 팬데믹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이제 커브를 플래팅해서 한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병 발생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TIQ나 미티게이션 전략의 일부를 통해서 발생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투 트랙이 이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컨테인먼트 전략하고 이제 미티게이션 전략을 섞어서 방역 대응을 해 왔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 강조점은 좀 다르긴 했지만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시기별로 우리의 여러 가지 방역 대응 지표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를 나눠서 이 시기에 뭘 잘했고 이 시기에는 뭘 못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나눠서 평가하는 게 우리의 방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오미크론 시기 그러니까 올 1월 달 아니면 작년 말까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미크론 서지가 오는 이제 올 상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 3월 달에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망자도 폭증을 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 이후에 또 반복해서 확진자가 늘음에 따라서 사망자도 동시에 느는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커브의 그 파고는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환자가 증가하면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 오미크론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를 전개했던 나라들이 방역이나 특히 이제 방역의 성과로 표현하는 인구 대비 사망자 수나 경제적인 측면 또는 스트릭트니스 측면에서 다 괜찮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걸 평가를 하자면 우리는
어떤 그 락다운 없이 단계적인 사례 두기와 TTIP 전략으로 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을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를 이제 유지를 했는데 이그 시기 동안에 물론 그 오미크론 서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월스트 케이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됐었는가라는 면에서 볼 때 지난 2년간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의료 대응 역량 확충이 미흡했다. 그 결과가 올해 초에 우리가 목도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사회 두기였음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했었고 이게 또 올 초에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또 다른 어떤 MPI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하나의 제약 요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인데 우리와 같은 컨테인먼트를 취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도 미티게이션 전략을 유지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 2배 가까이 확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증가에 대해서 의료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실제로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의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준이었고 미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이 시기에 올 3월 말, 그러니까 2월부터 3월에 걸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사망자의 급증을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냥 코로나19 사망자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경험했던 초기 2년에 경험했던 초과 사망을 우리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험하지 않았던 오미크론임에도 경험하지 않았던 엄청난 초과 사망을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다. 이게 그냥 코로나 사망자의 급증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질환, 중증 질환자에 대한 초과 사망을 결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플래티닝에 좀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 보건소 기능마비 1차 지역사회에서 의료 대응이 되지 않았고 지역 기반 의료 대응 체계가 미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 정책 결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방역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역을 위한 정치의 실종이라는 정치 이게 뭐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제 발표의 이제 키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 문제가 되는데 그 대부분 이제 뭐 그 이제 국가 단위의 지표들이 제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 피해도 국가 차원의 제시가 되다 보니까는 이 확산 양상이나 건강 피해 이제 지역별 격차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팬데믹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 정책의 실현은 그 지역에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연 감염률, 그러니까 항체 양성률, N 항체 양성률, 이건 이제 실제 확산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보는 건데 가장 낮은 울산에 비해서 가장 높은 부산, 제주가 한 1.4배 정도 격차가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별 미확진 감염률도 한 2.5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 비해서 제주, 부산이 미확진 감염률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왜 이럴까? 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던지고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다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제 뭐 우리나라 방역이 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중앙 집권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올 8월 말까지를 보면은 그 연령 표준화를 해서 봤을 때 부산, 대구, 강주가 굉장히 높았고 제주, 전남, 세종에 비해서 가장 낮은 세종하고 가장 높은 부산을 비교하면 3.3배 정도 지역 간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 표준화를 해서 봐도
이렇게 이제 격차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생겨났고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라는 이제 그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환자실 확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일부 뭐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권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중환자실이 없어서 이 소방 관련한 그 종사자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보고들이 언론에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상 자원의 확보와 인적 물적 적극 동원이 지역 차원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최소한 초기에는 부재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 정부가 얼마나 자체 영향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지방 정부가 지역 내 병상 자원을 주도적으로 확보할 능력과 수단이 많지 않았다.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한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좀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귀 차원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일부 지표 외에도 이 뭐 검사 참여율이라든가 양성률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역 또는 의료 대응의 지표를 좀 지역별로 평가를 해보면 왜 지역 간 그런 격차가 났는지에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장 중심으로 뭐 감염병은 물론 2년, 3년 전개되니까 좀 약간 좀 그 어떤 일반적인 재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이제 그 벽을 치게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분권화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이제 방역 의료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하고 또 우리나라 갖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논의의 그 참여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결국은 뭐 그 방역 의료 대응의 문제는 이제 사상자의 문제가 되는데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령자, 특히 요양 의료 기관은 뭐 코로나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의료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오늘은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역 의료 대응이 좀 국한에서 보면은 이제 중환자실 병상 문제는 이건 우리나라가 병상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 2인실이 아닌 구조여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일관되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임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한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거의 상당 액수가 미사용 병상에 대한 지불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는 여러 차례의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출하는 게 효율적이었나, 대안은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올 해저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에서 목도한 상황이 사실 대구에서 저희가 3년 전에 목도한 상황에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대응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되고요. 일찍이 이제 이런 그 Public Health Crisis에서는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Society 어프로치를 WHO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준비와 대응과 회복에 있어서 모든 어떤 정부 부처가 다 관여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여러 이제 뭐 지역 사회나
어떤 그 기업도 다 관련이 된,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로컬 가버먼트 인볼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OECD에서도 이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올 초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의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표, 영역에 따른 지표를 갖고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이제 유엔에서 이제 2020년 초에 나온 건데, 이제 공중보건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금 어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보면, 공중보건 조직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중보건 조직이라고 하는 의료 조직, 병의원 조직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공중보건 공적 조직은 중앙의 질병관리청이 있고 지역에 지역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그 지역보건 의료 체계 강화는 강역 시도를 중심으로 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그다음 공공 필수 의료 강화. 요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뭐 지역보건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이제 중앙과 지병을 이제 수직적 관계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기획 기능, 대비, 그다음에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데만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공중보건 인프라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서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이제 공중보건 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이들의 역할은 조정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역할을 하느냐, 양성 체계는 적절한가, 재정 투자의 문제 이렇게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본 내용인데,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공중보건 조직을 나눠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병관리지청이 만들어져야 된다. 강역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질병관리청과 맞물려서 그 지방정부에 대응하는 질병관리지청하고 이제 그 기초지자체 보건소 강화, 강역지자체 보건담당부서 강화가 필요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공중보건연구원 같은 조직을 통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이 이제 바이오메디컬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역학 연구나 위기 예측, 보건 사업의 평가 등은 이제 공중보건연구원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위기 질병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중앙정부로서, 중앙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 기반 방역 의료 대응은 이건 뭐 대구 상황에서 뭐 단톡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법률은 있습니다. 법률은 뭐 감염병 예방부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실천 의지나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역 시도의 지역 중심의 이제 보건의료 체계 강화가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 정책 크게 이제 이를 나누면 이제 조직 기능 인력 재정으로 나눠서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 보건, 뭐 광역이든 시군구든 전담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역 시도에 조응되는 이제 질병관리지청이 있어서 그 지방 자치단체, 강역 자치단체의 대응을 어시스트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질병관리지청이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역할을 중앙에서 하는 것과 같은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역 보건소에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지역 현장 이제 보건소 위상이 강화돼야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건소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 오늘 토론자로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공중보건연수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 보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재정은 또 이어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이거는 허탁 이사장님이 이제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기존의 중수보건 방대본 중앙 집권적이다. 그래서 지역 현장 중심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 허탁 이사장님은 의료 대응 본부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위원회를 공식적인 조직으로 좀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강역 시도의 문제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전문가들, 임상 전문가 또 방역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다들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준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상급 종합병원들의 환자가 몰리게 되고 중환자실이 부족하는 상황이 되고, 레벨 1에 해당되는 지방의료원들은 이제 기능이 임상 역량이 부족한 이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병원, 대학에서, 공간은 공공병원에서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진단에 기반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 중심으로 된 것을 지방정부로 분산을 해서 지방정부, 지방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